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네, 단테라님, 반갑습니다.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힘드셔서 혹은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나요?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지난달쯤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 다다음 달 월세를 내가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외로움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결정타가 뭐였냐면,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 다친 발목 인대가 낫지 않고 하루 종일 통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아파서 난 그럼 이제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거나 춤추는 건 물론이거니와 걷는 것도 자제하고 병원에서는 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우울하고 마음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쇼폼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요. 외롭다는 생각을 촬영이 있는 날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2주일 정도 정신없이 보냈는데 한 일주일은 이제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엔 촬영을 하는데 너무 왕복 5시간 출퇴근에 아침 일찍 콜타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콜타임이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피곤하게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어, 너무 힘들어서 먹는 것도 막 햄버거 막 이런 거 주고 회식도 고깃집이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막 엉망진창 평소에 안 먹는 그런 거 막 가끔 과일 도시락을 싸가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어쨌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엉망이고 막 몸은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출연료라도 받았다면 또 괜찮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가 힘든 거에 비하면 너무 낮은 출연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 내가 분명히 배우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촬영하면서 뭐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런 감정을 거의 이번에 못 느낀 거. 저번에 쇼폼 드라마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현장 자체가 너무 힘들게 너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연기 자체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 쇼폼 드라마의 그런 자극적인 게 저는 사실 너무 싫어요. 그런 작품 사실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실험적인 독립영화라든지 좀 주제의식이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을 좀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노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그냥 찍었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끔찍했고 이번에도 너무 몸이 힘들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에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데 이러면서 그냥 오늘은 산에 갔다 와버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조금 기분 전환은 됐는데 하여튼 건강이 많이 불안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좀 참고 있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자꾸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뭐 그냥 예전에 선생님들과 했던 작업들에서 그것이 다 저의 완벽한 그냥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수시로 불쑥불쑥 불안함, 외로움, 뭐 통증까지 이제 막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통증 자체가 뭐 엄청 격렬하게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일, 뭐 지금 2달? 3달? 계속 이어지니까 좀 그것도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단테라님,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마음의 고통만으로도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데, 최근에 그렇게 몸까지 불편하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싶은 4가지 질문에 한 가지 주제를 뽑는다면, 한 가지 문장을 만든다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까지 안 다룬 걸 다루는 게 좋겠죠? 우선은 지금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일단 통증 때문에 힘드니까 통증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증을 느끼실 때 우리 테라님 어떤 생각 하시나요? 이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뭐 마음껏 움직일 수 없을까봐 겁이 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막 헬스장도 너무 가고 싶고 수영도 너무 하고 싶고 운동 엄청나게 막 하고 싶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운동하고 싶은 정작 건강했을 때는 안 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증 그 자체보다 이 통증이 낫지 않을까봐 두려우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장을 만들자면 뭐가 될까요? 발목이 아파서 너무 불행하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발목 통증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자, 테라님, 이 생각은 진실인가요? 사실은 생각해 봤는데 진실은 아닙니다. 발목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발목 통증이 1도 없던 날들도 다른 문제로 저는 불행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죽고 싶은 순간들이 사실 삶에서 많았으니까요. 뭐 저쪽 원룸에서 할 때,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러니까 어깨를 다치기 전에 3, 4년 전에 그때는 어깨를 다치기도 전이었고 발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통증이 이어지지 않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몸의 통증은 없었지만 그때는 또 그 고립감과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리고 지금보다 돈도 잔액도 이제 훨씬 지금보다 뭐 훨씬 통장에 돈이 있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쵸,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루하루, 그때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립감,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이 있었고 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너무 외롭고, 생각해보니까 통증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발목 통증이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어도 에고의 마음은 언제나 불행할 거리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통증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것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한 거짓도 아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의 원인을 에고의 마음은 언제나 다르게 만들어내니까요. 건강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걸로 불행해하고, 뭐 돈도 있고 일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그럼 연애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뭐 하여튼 어떤 걸 꺼내서라도 에고는 불행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 불행의 진짜 원인이 고통은 아니라는 걸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라님.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통증이 전혀 없을 때도 테라님의 마음은, 생각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마음의 고통이 없는 날, 마음의 고통이 없는 순간이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과 혹은 신성과 불성과 참나와 함께하지 않고 에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사실 우리는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니까요. 자, 사실은 우리 테라님이 발목의 통증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꼭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발목 통증 때문에 불행하다고 믿으실 때 우리 테라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픈 게 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몸을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도 물론 진실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죽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내 고통의 원인이 신체적인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진짜 더 심한 질병을 겪으시는 분들 너무 많고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겠지만, 인간의 에고라는 게 지 눈에 티끌이 제일 아픈 법이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생각이 들고 막막하고 외롭고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뭔가 희망이 1도 없는 것처럼,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테라님, 지금까지 수없이 다른 문제들로 힘든 순간을 지나오셨지만, 발목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믿으실 때 테라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목 통증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스럽다 는 생각이 우리 테라님에게 주는 좋은 점이 있나요? 제가 기적수업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자면, 사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무의식 안에 있는 죄책감인데, 고통의 원인을 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돌리면 제가 저의 마음을 돌볼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을 외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너무 고차원적인 답변이죠, 선생님? 그렇지만
답을 계속하자면 진짜 문제의 원인은 내면의 죄책감인데 제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제 고통의 원인, 불행의 원인, 불안의 원인, 결핍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몸으로 돌림으로써 저는 저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제 마음을 성령에게 둘 것인지 에고에게 둘 것인지 하는 그 결정권을 그냥 완전히 에고에게 넘겨버리는 것으로 불행을 그냥 몸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제가. 그런데 그래봐야 결론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건 전혀 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수업을 10년 넘게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테라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은 모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은 내면의 죄책감이죠.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에고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테라님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통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짓말처럼 낫지 않았어요. 그냥 아파요. 그런데 나는 이 발목의 통증 때문에 불행하다. 내지는 앞으로 계속 이 고통을 달고 살아야 되면 어떡하지? 난 이것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고 앞으로 평생 춤도 못 출 거고 달리지도 못할 거고 뭐 마음껏 트레킹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면 우리 테라님의 일상이 어떨까요? 발목이 아프지만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낫지 않을까봐 겁내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냥 필요한 도움을 받겠죠.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저 혼자 또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또 해보고 이게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안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끌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발목이 아프면 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사람들과 함께 뭐 세미나에 집중하고 있다거나 뭐 그럴 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뭔가 생산적인 일에 집중을 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더 만들어내는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통증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통증은 그대로지만 제가 불행하지 않겠네요. 그러네요. 통증 때문에 불행하다. 앞으로 이게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통증이 있는 채로도 더 자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분명히 좋아질 텐데 분명히 발목이 좋아질 텐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제가 불행하지 않겠네요. 발목이 아파도 정말 불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치료될 때까지 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기다리고 일상을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불행해할 일이 아니네요, 사실. 그냥 통증은 통증일 뿐이지 그걸 연쇄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 그 고통을 몸의 통증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엄청난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생각으로 제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건 저 자신이었네요. 통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테라님. 테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통증은 그냥 통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조사하지 않은 생각. 이것저것 통증과 관련해서 막 날개를 거미줄처럼 갈래를 뻗어가는 그 생각들을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 테라님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통증이 테라님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테라님의 발목 통증은 지옥으로 데려갈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마음의 고통이 심한 것은 발목의 통증이 아니라 그 통증으로 인해 만들어내고 있는 테라님의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테라님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한 테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120%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테라님에게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또 온전한 진실도 아닌 통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를 진짜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고 통증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나를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내 발목의 통증이 아니라 나의 생각들이다. 뭐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든지, 뭐 과거에 네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네가 혼자 살아가지고 혼자서 뭐 어떻게 하다가 몸을 못 달궈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책과 혼란들. 제 진짜 불행의 원인은 몸의 통증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몸의 통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맞습니다. 또 다른 뒷바꾸기가 있을까요? 내 발목은 낫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걷거나 달리거나 뭐 헬스를 하거나 춤추거나 뛰거나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삶이 불행해질 것이다. 이 생각 물론 진실 아니고요. 뒤바꿔 본다면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춤추고 걷고 뛰고 달리고 헬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인대 2개를 다쳤는데 한 발목에 인대가 아예 끊어진 운동선수들도 수술을 하고도 재활을 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더라고요. 물론 문제는 제가 지금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 수업 학생으로서 제가 정말 진실을 말하자면 병은 몸에 있는 게 아님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정말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이 꿈이라면
몸이 낫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불행해질 거라는 걸 얼마나 코미디인가요? 그건 꿈속에서 제가 꿈에서 다리를 다쳐서 발목을 다쳐서 그 발목이 꿈속에서 낫지 않을까봐 울고 난리치고 불행해하는 걸 상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해서 진짜 제가 다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전 다쳤다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인 것이죠. 진짜 나는 다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병을 핑계로 해서 통증을 핑계로 해서 내 마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매 순간의 그 결정권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에고에게 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매 순간 나의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주는 통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에고의 마음이 끝없이 미래와 과거를 방황하도록 내가 이 순간 허용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다치고 변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수시로 몸을 아직도 나와 동일시하면서 다른 몸과 나를 비교하고 더 건강하고 더 젊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몸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 몸으로 똑같은 연기를 해서 한 회차당 17억을 번다는 어느 다른 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불행해하고 그와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이 꿈속에서 17억을 편당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에고의 환상이라는 것을 또 잠시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네. 잊고 있었어요. 이 에고의 꿈에 통증이라는 것은 이 에고의 꿈에 굉장히 쉽게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질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에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으로 감사의 길을 쓰면서 사실은 이미 발목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에고와 함께 자주 있다고 해서 24시간 제 마음이 에고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씩 또 성령과 함께 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낫지 않고 몇 달째 저를 지금 저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통증이 분명히 저는 이 통증을 통해서 공부할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통증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 4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네요. 에고는 우리가 마음의 결정권자임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몸이란 착각 속에 빠져있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라는 거를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데는 쾌락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인 게 통증인 것 같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몸으로 인식하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통증 그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통증이 불러오는 곁가지 생각들, 어마어마한 그 생각들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게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에고에게는 쾌락이나 고통이나 사실은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수단이네요. 제가 지금 들레이즈 가타리의 책을 이제 같이 사람들과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들레이즈는 얘기하거든요. 자본주의는 0.01%의 자본가들, 그러니까 세계의 재산 순위 뭐 30순위 안에 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들조차도 소외시키고 있는 제도라고. 그 본인들이 얼마나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고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 들레즈의 그 말에 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구상에 30순위, 뭐 10순위 안에 들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뭐 쾌락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지구상에서 30번째 안으로 들 정도의 재력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에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별함에 사로잡혀 있을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엄청난 부도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갈라놓고 분리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진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인데, 신의 일부로서 우리는 진리의 일부로서 하나라는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부는 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몸과 동일시하게 만들고, 부라는 것은 몸에 관련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부도, 어마어마한 쾌락도, 어마어마한 권력도, 어마어마한 미모도, 어마어마한 몸의 통증도 모두가 분리를 위한 목적에, 나는 몸이다 라는 에고의 목적에 쓰이는 도구들이네요.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이 통찰을 하기 위해서 이 통증이 지금까지 저한테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라님의 방금 통찰처럼 에고는 이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씁니다. 우리를 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진리이지만, 진리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에고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재산, 엄청난 권력, 엄청난 미모, 엄청난 건강, 엄청난 가난, 엄청난 고통, 엄청난 통증, 상반되어 보이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에고는 우리를 몸과 동일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고에게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선생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주가 사라지다를 보면은 왜 우리가 풍요로운 순간을 맞을 때, 행복한 순간을 맞을 때 이걸 그냥 그리스도인 나의 풍요의 상징으로서 그냥 기쁘게 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통증에 대해서 방금 무슨 말씀처럼 엄청난 통증이나 엄청난 건강이나 엄청난 뭐 재산이나 엄청난 권력 혹은 엄청난 불행들이 다 에고가 자기를 몸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면, 그럼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선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굉장한 건강과 굉장한 풍요, 엄청난 아름다움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 나의 그 상징으로서 그냥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통증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통증. 일단 분명한 것은 고통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고통, 모든 불행, 통증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죄책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쾌락과 통증까지도 말이죠. 그러므로 고통이나 통증을 대할 때에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몸의 통증이 느껴질 때 이것은 내가 정말로 아픈 게 아니라 그저 아픈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테라님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 내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면 그 순간 나는 마음의 결정권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에고가 아닌 진리를, 성령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통증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단 통증이 주는 2차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발목의 통증 말고도 마음의 고통을 촬영하면서 또 여러 번 느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습관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지금 저는 먹는 걸로 풀었고 그래서 불과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체중이 지금 또 한 3kg 정도 쪘는데요. 저는 늘 아직도 고통이 오면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외부적으로 쫓긴다고 생각할 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어떤 고통, 통증이 느껴질 때 직시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듭니다, 선생님. 제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밤에 그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먹는 걸로 풀지 않았다면, 직시했다면 살 찌고 빠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살도 찌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제나 이렇게 통증이 오면 회피하는, 도망가는 제 에고의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목의 통증이 느껴지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생각 속으로 막 도망치고 마음에 어떤 남과의 비교에 의한 고통이 올라오면 또 막 먹는 것으로 또 막 회피하고 외로움도 먹는 것으로 회피하고 혹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로 도망가고 어쨌든 저는 고통을 늘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앞으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고통을 직시하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할 때 최소한 그 고통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통증을 직면할 때 그렇다고 그 통증이 뭐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증이 또 다른 고통을 저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지 못하는데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되게 꿈도 제가 꿨거든요.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이유가 다 제가 고통을 직시하지 않고 도망가는 저의 마음의 습성 때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생각이 드네요.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은 저에게 하루 이틀 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그것들을 다루어 왔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발목의 통증까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저의 고통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그 통증 때문에 오늘 선생님을 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앞으로는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 고통을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마이클 싱어의 책을 다시 보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고통을 직시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책에 너무 마이클 싱어의 책에 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통의 너머에 고통의 건너편에 평화가 있고 고통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한다는 거 직시해서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또 바쁜 현실에 쫓겨가지고 오디션 보고 막 대사 외우고 촬영하고 막 그런 일정들에 또 통증에 시달리고 어쩌고 병원 다니고 하느라고 제가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저에게 기회라는 것을 그게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내가 부딪힌 한계이고 내가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갈 때 더 큰 자유와 진리로 넘어간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오늘 마이클 싱어의 책을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고 고통을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것이 발목의 통증이 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발목 통증에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통증이 저를 떠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비로소 알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통증 속에서 이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에게 이 시나리오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100% 감사드립니다. 너무 웃겨요, 선생님. 제 상황은 똑같은데 제가 제 마음을 보지 않을 때는 그 고통으로 죽고 싶었고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고통을 넘어서 자유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느껴지면서 저의 현실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180도 다른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겠습니다. 안테라님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통은 우리가 회피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몸의 통증이든 마음의 통증이든 고통을 똑바로 직면했을 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평화와 어마어마한 진실의 세계로 우리는 닿게 됩니다. 테라님이 저는 당연히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변함없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가닿기 위해서는 고통을 직면하는 이 단계가 반드시 테라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시니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통을 직시하겠다는, 직면하겠다는,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테라님의 이 결심이 그냥 책을 읽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정도가 아니라 테라님이 정말 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신 결심이기 때문에 테라님을 새로운 또 어떤 배움의 단계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테라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의 현실과 저의 발목의 통증이 몇 달 동안 저한테 오로지 고통으로만 기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디딤돌로 그 높이뛰기 할 때 그 뜀틀처럼 제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지대로 지금 느껴지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현실은 정말로 천국이 될 수도, 같은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을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어도 습관처럼 제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한밤중에 폭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제 고통을 앞으로 직면하겠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자꾸만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도망가려고 할 때 제 고통을 직면하겠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1부터 10까지 통증의 어떤 단계를 매겨서 정직하게 얼마인지 바라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고통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